현명한 현명악기. 옛 이야기 속에서 현명악기는 어떤 이미지로 등장할까? 이야기 속 현명악기. 아폴론이 리라를 갖게 된 사연.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과 이성의 신 아폴론은 음악과 시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아폴론은 잘생긴 외모에 어깨에는 활을 메고 리라를 들고 다니는 것으로 표현되죠. 리라는 뼈나 나무로 만든 틀에 줄을 걸어 연결한 현명악기예요. 그런데 음악의 신 아폴론을 상징하는 리라를 처음 발명한 건 아폴론이 아니라 바로 헤르메스였어요. 전령의 신이자 여행과 상업, 도둑의 신 헤르메스가 태어나자마자 한 일은 놀랍게도 도둑질이었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이복형 아폴론의 솥대를 몰래 훔치려고 했어요. 그러다 아폴론에게 딱 걸리고 말았죠. 헤르메스는 인생 최초의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처세에 능한 헤르메스는 아폴론의 분노를 잠재울 만큼 매력적인 선물을 주기로 해요. 그는 거북이 등껍질에 암소의 창자로 만든 줄을 연결해서 리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폴론에게 이 악기를 선물하고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리라는 화해의 상징이자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는 총명함과 지혜를 의미하는 도구로 등장했어요. 이야기 속 현명악기. 아폴론과 마르시아스의 음악 시합. 상체는 사람, 하체는 동물인 마르시아스는 두 개의 피리가 붙어있는 아울로스의 명인이었어요. 자신의 음악 실력이라면 신도 능가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이렇게 넘치는 자신감을 주체하지 못한 마르시아스는 마침내 음악의 신 아폴론에게 도전장을 내밀게 됐어요. 아폴론은 마르시아스의 당돌한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조건을 걸었죠. 이 시합에서 지는 자는 승자의 어떤 요구도 다 들어주기로 했어요. 세기의 경연이 시작되었고 마르시아스는 아울로스를, 아폴론은 리라를 연주했어요. 현명악기와 기명악기가 펼치는 대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의 실력이 너무도 출중해서 우열을 가리지 못한 채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아폴론은 이번에는 악기를 거꾸로 연주해서 승부를 가리자고 제안했어요. 자신감에 찬 마르시아스는 어떻게 해도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죠. 현명악기는 거꾸로 연주할 수 있지만 기명악기는 거꾸로 불면 소리가 안 난다는 걸 몰랐던 것일까요? 결국 이 대결은 아폴론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 결과로 마르시아스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스 신화에서 현명악기는 이성과 천상의 질서를, 기명악기는 본능과 감성을 상징하는데 그 둘의 대결은 늘 이성의 승리로 끝이 난답니다. 이야기 속 현명악기. 신하들의 목숨을 구한 악기 돈브라. 옛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지역에 포악한 왕이 살고 있었어요. 신하와 백성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벌벌 떨었죠. 왕은 자신을 화나게 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입에 펄펄 끓는 납을 부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이런 왕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들 후사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나갔던 후사인이 멧돼지의 습격을 받아 주검으로 발견됐어요. 신하들은 이 소식을 왕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이런 소식을 전했다가는 끓는 납을 마시고 죽임을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다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인을 찾아갔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노인은 신하들에게 나무 판자와 말의 힘줄을 구해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밤새 악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날이 밝자 노인은 신하들과 함께 악기를 들고 왕을 찾아갔지요. 왕은 노인이 연주하는 슬픈 음악을 듣고 있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네 이놈! 너는 내 아들의 죽음을 알리러 왔구나! 여봐라! 저자의 입에 펄펄 끓는 납을 부어라! 노인이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소식을 전한 이 악기를 벌하소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린 이 악기는 지금까지 중앙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돈브라라는 악기입니다. 신하들의 목숨을 구한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탄생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신화에서 복희, 신농, 황제라고 하는 전설의 제왕들이 인간의 시조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인간에게 농경, 문자와 같은 문명을 전해주면서 구친이라고 하는 악기, 그러니까 한국의 거문고랑 비슷한 악기를 발명해서 전해주게 됩니다. 구친은 그 이후로도 많은 동양의 지식인들에게 이성의 표상으로서 널리 사랑받아 왔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지혜의 신으로 나오는 브라기의 상징물도 바로 현명악기인 하프입니다. 인도 신화에서 지혜와 학문의 여신인 사라스와티가 현명악기인 비나를 들고 다니는데요. 그의 이름을 붙인 사라스와티 비나라는 악기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아프리카의 성직자들은 종교적 명상을 위해서 현악기를 연주하는 등 많은 문화권에서 정신적 수양의 도구로 사용했었습니다. 현명악기는 기명악기와 달리 시나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모은 시나 가사를 함께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혜와 이성의 상징으로 등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일반적인 필이나 북과는 다르게 화음을 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합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현명한 현명악기구나.